안녕하세요. 정치병입니다. 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이 아들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결국 사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18년에 KBS 뉴스를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이야 두말할 것 없지만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 모두가 이 윤석열의 결정만 바라보고 또 그에 따른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미국의 FBI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던 한동훈이는 왜 입을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 떠들어대던 선진 인사 시스템이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까? 다 내가 책임을 진다며 여론과 국민의 비판을 피해갈 때는 언제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부처 나의 책임과 나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뻔뻔한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무슨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가해자 측의 줄 소송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고통받던 피해자 측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기고만장하게 정상 생활을 하고 또 돈 많고 아빠가 고위 검사라고 해서 참 고민이 많았다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반면에 가해자 측은 이런 정도의 폭력이 피해 학생에게 무슨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다며 뻔뻔한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또한 검사는 다 뇌물을 받는 직업이며 판사랑만 친하면 무조건 승소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아비가 검사로서 보여준 평소 행실을 보지 않고는 저런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배경을 믿고 있으니까 학폭의 가해자가 되어서도 뻔뻔하고 철없는 행동을 계속한 것이겠죠. 내 식구, 우리 편이기만 하면 어떠한 허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기관 윈즈코리아 컨설팅을 운영했었던 박시영 전 대표가 이것은 국힘 전당대회 때문에 보수 과표집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한마디로 착시 효과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는 특정 이념 성향층의 과표집은 가끔 일어날 수 있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 성향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 성향이 늘어나는 현상은 늘 존재한다라면서 물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에게 좋게 평가받을 때에만 이런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판이 최악인 상황에서 지금 시기에 보수 과표집이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효과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살펴봐야 하는 게 중도층의 여론 흐름인데 이 중도층은 현 정부 여당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서 김기현이 당대표에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은 폭망할 것이다. 당선 후에 역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하락할 게 뻔하다라면서 튀는 여론조사에 대한 정확한 해석 없이 대서특필하면서 빨아주기에만 바빴던 보수 언론이 국힘 몰락의 1등 공신이 될 것이다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의 대일본 친일 외교가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를 하던 날 한미일 3개국이 동해에서 독도가 일본해라고 표기된 지도를 가지고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2월 22일은 일본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다케시마는 독도의 일본 표기이죠. 이 윤석열의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친일 행위는 왜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부터 친일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대선 출정식을 윤봉길 기념관에서 했는데 이때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로 한일 관계를 망쳤다라고 말을 해서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한참 가했던 일본보다 우리 정부를 먼저 비판을 했죠.
또한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도 않았고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일본 정부와 세계 원자력 기구까지도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을 인정했는데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 후에 일본 극우들 사이에서는 윤석열의 팬덤이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한 게 아니라 경영했다라고 말했던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박보균을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박보균은 조선 총독부 건물을 복원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슬그머니 또 거두어들였죠.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 노르게 위안부 할머니들께 화대 달라는 거냐라고 말했던 김성회는 다문화위원장에 임명을 했다가 또 논란이 일자 사퇴가 됐고요. 사실 지금은 탄핵이 되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친일재산 환수법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인물입니다. 미국에 가서 기시다 일본 총리한테 정상회담을 해달라고 구걸하고 기자도 없이 기시다 총리 숙소로 찾아가서 국기도 없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대선 때는 또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도 발언을 합니다. 또한 일왕의 생일잔치가 4년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었죠. 이 군국, 제국의 상징 중 하나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그동안은 한국 정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왕 생일잔치를 안 했던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의 한일 관계 설정에서는 자신들이 한국민과 한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눈치를 볼 일이 없죠. 한국 정부가 스스로 몸이 달아서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눈치를 볼 게 있겠습니까? 이 윤석열의 부친 윤기중이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습니다. 윤석열의 그간의 단순하고 무식한 행실로 보아서 이 일본의 문명국임을 강조해오던 부친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그 의식이 지금 발현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가 불안이라든지 경제 지표 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리 없이 천천히 국민들이 눈치 못 채게 한국이 일본의 하위 지배구조로 자리매김될까 참 두렵습니다.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제발 아무 일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치비행이었습니다.